옛날 옛적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충청북도 증평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깊은 산속에 숨겨진 비밀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 주변은 언제나 안개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요정의 왕국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이 밤이 되면 내려와 목욕을 즐기곤 했다고 한다. 한편 이 마을에는 그 누구보다도 호기심이 강한 젊은 나무꾼 이름은 민호가 있었다. 민호는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싶어 했고 자신의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어느 날 그 호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깊은 산으로 모험을 떠나게 되었다. 길고 험난한 여정 끝에 민호는 마침내 안개에 가려진 그 호수에 도착했다. 그날 밤이 되자 호수 주위는 신비로운 달빛에 휩싸였고 곧 하늘에서 아름다운 선녀들이 내려왔다. 민호는 그것을 보고 숨을 죽이며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민호의 시선이 머문 곳은 아름다워 그 자체였던 선녀들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한 명의 선녀였다. 그는 그 선녀와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게 되었다. 선녀는 민호의 순수한 마음을 읽고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그날 밤은 민호와 선녀에게 있어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선녀들은 인간 세계에 오래 머물 수 없기에 아침이 되면 돌아가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호와 선녀는 서로의 존재를 잊을 수 없었고 다음 날도 민호는 그 자리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이러한 만남은 여러 날 계속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하늘과 땅이라는 다리를 넘을 수 없는 거리 때문에 영원할 수 없는 인연이었다. 어느 날 선녀는 민호에게 이별을 고하며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옷을 숨기면 선녀는 인간이 될 수 있으며 그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호는 큰 고민에 빠졌지만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는 그녀의 말을 따라 옷을 숨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잘못되었고 하늘의 천상계에서는 이를 알게 되어 선녀를 급히 데려가야만 했다. 그날로 그들은 곧 서로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민호는 끝내 선녀를 잃고 슬픔에 잠겼지만 그들의 사랑은 증평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다. 그 호수는 여전히 안개의 베일 속에 가려져 있지만 호기심과 사랑이 담긴 전설은 증평의 이야기 속에 여전히 숨쉬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산청의 한 작은 마을에 장수하는 마을로 알려진 지역이 있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모두 100세 이상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겨졌고 그 비결을 알고자 많은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커다란 오동나무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장수의 비밀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 나무는 매일 아침 서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가장 먼저 맞이하며 신비로운 빛으로 빛나곤 했다. 그 모습은 마치 나무가 마을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장수 마을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 오래전 이곳에는 1000년 동안이나 살았다는 한 노인이 있었고 그는 이 마을의 첫 번째 장수자였다. 그의 이름은 백운 노인이었고 그가 할아버지로 있던 시절 역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장수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다고 한다. 백운 노인은 영리하고 자애로워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살았다. 오동나무는 백운 노인의 손으로 직접 심어진 것이었고 노인은 나무가 풍요와 장수의 상징이라며 가꾸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비밀스러운 약속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 오동나무가 서 있는 한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은 이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무가 쓰러지면 그의 약속 역시 깨지리라. 세월이 흘러도 오동나무는 늠름하게 서 있었고 마을에는 교차로 무수한 세대가 지나갔다. 오동나무는 매년 사계절의 변화를 겪으며 주민들에게 살아있는 역사의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오동나무 근처에서 체조를 하고 나무에 잎을 끓여 차로 마셨다. 이것이야말로 장수의 비결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생각했다. 100년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건강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위협하는 커다란 태풍이 몰아쳤다. 태풍은 모든 것을 휩쓸 듯 마을을 지나갔고 사람들은 오동나무가 무사한지를 걱정하며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하늘이 개고 사람들이 오동나무가 있던 자리로 가보니 놀랍게도 나무는 단 하나의 잎사귀도 잃지 않고 여전히 꿋꿋하게 서 있었다. 그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오동나무의 신성함을 다시 한번 절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백운 노인의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이로부터 또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렀으나 오동나무는 여전히 마을의 중심에 우뚝 서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평온한 삶을 이어갔다. 오늘날 산청의 장수 마을에는 여전히 매년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온다. 그 방문객들은 오동나무 아래에서 소원을 빌며 장수와 건강의 비밀을 조금이라도 얻고자 한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곤 한다. 비결은 나무와 함께하는 마음이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울산의 동해안가에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바다에서 나는 풍부한 어획물 덕분에 생계를 유지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으니 그것은 이곳에만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신비로운 동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동물의 이름은 우레라고 불렸습니다. 우레는 물개의 모습에 빛나는 비늘을 가진 생명체로 밤이 되면 달빛에 반사되어 마치 푸른 별처럼 바다 위를 떠다니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레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며 그를 경외했습니다. 우레가 나타나면 바다가 평온해지고 풍어가 이어진다는 믿음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인 할머니는 우레에 대한 전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종종 어린 손주들에게 우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우레는 우리가 환경을 잘 지키고 바다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법이란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로 젊은 낚시꾼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현이었고 그는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여러 지역을 떠돌던 중이었습니다. 도현은 마을 사람들이 우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직접 우레를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매일 밤 바닷가를 거닐며 그 신비로운 생명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우레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의 망망으로 일렀던 도현은 짙은 바다 안개 속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빛은 점점 강해지더니 마침내 우레의 형상이 도현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푸르스름한 빛깔을 내뿜으며 서서히 다가오는 우레를 보는 순간 도현의 마음은 벅참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현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바다를 아끼고 보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후로 도현은 마을에 정착하여 조용히 바다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노력 덕에 마을의 바다 생태계는 더욱 건강해졌고 우레의 전설은 계속해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의 어린아이들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레가 반짝이길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도현 할아버지로부터 그 옛날 우레를 실제로 보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바다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배웠고 그런 전통은 세대를 거쳐 계속되었습니다. 우레와 함께한 마을은 평화롭고 조화로운 울산의 상징으로 남았고 그 전설은 울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서산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풍부한 자연과 친절한 사람들로 유명했다. 하지만 서산에는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신비로운 장소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용담호라고 불리는 커다란 호수와 그의 옆에 자리 잡은 깊고 어두운 동굴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두려워하며 전설로 전해오는 이야기를 믿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동굴과 호수는 천상의 용이 자신의 터전을 마련한 곳이라 한다. 누구든지 그곳을 침범하면 용의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였다. 어느 날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 준호가 있었다. 그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싶어 했으며 어른들이 만든 전설의 진실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다잡고 친구인 수미와 함께 용담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물과 식량을 준비하고 해가 뜨기 직전에 출발했다. 용담으로 가는 길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새들의 지저귐과 청량한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마침내 용담호에 도착할 수 있었다. 호수는 그들의 상상보다도 훨씬 더 크고 푸르고 맑았다. 하지만 동굴 입구는 오싹한 어두움에서 그들을 노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준호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용기를 냈다.
수미야, 우린 저곳으로 들어가 전설의 실체를 확인해야 해. 라고 말하며 동굴로 향했다. 수미는 처음엔 걱정했지만 결국 친구의 모험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은 깊고 미로 같았다. 색색의 종류석이 반짝였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동굴 깊숙이 들어가니 그들 앞에는 믿을 수 없이 아름다운 신비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벽에는 고대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지형을 따라 생긴 작은 호수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주변을 따라 걷고 있는 것이 작은 물고기들이 아니라 마치 작은 용처럼 보이는 생물이었다. 이들은 빛을 발하며 둘 사이로 춤을 추었다. 이는 마치 그 옛날에 용이 준호와 수미를 환영하는 듯했다. 곧이어 그들은 동굴의 끝에 도달했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용의 기운이 느껴지는 커다란 비석이 서 있었다.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곳은 나의 안식처. 지혜와 사랑을 가진 자만이 이 신비를 밝히리라. 준호와 수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장소가 경외감으로 다가옴을 느꼈다. 그 순간 그들은 이 전설이 단순한 허구가 아닌 진정한 비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천천히 동굴 밖으로 나와 해가 지기 전 마을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준호와 수미는 그 누구에게도 그날의 경험을 완전히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이 마을 사람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자연의 신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진정한 보물이라고 생각했다. 서산의 용가모와 그 옆에 동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비록 아무도 그 전설을 완전히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고 있으며 용기의 상징으로 남아있다.